고종이 덕수궁을 떠나기 싫어했던 이유, 선원전터, 구세군 중앙회관, 고종이길, 러시아 공사관, 중명전, 덕수궁 돌담길, 운교. 이곳은 덕수궁 선원전이 있었던 곳이다. 선원전은 역대 왕들의 어진을 모시고 제사 지내던 진전이다. 종묘가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사당이라면 선원전은 궁궐 안에 있는 왕실의 사당이었다. 그래서 궁궐마다 선원전이 있었다. 덕수궁의 선원전터는 구세군회관과 덕수초등학교 맞은편에 있다. 1900년의 화재로 기존의 덕수궁 선원전 건물과 안에 모신 어진이 전부 불탔다. 1년 뒤 복구했는데 원래 자리에 다시 짓지 않고 경운궁 서북쪽에 있는 영성문 안쪽에 수어청 자리인 이곳에 새로 건립했다. 그래서 선원전 영역을 영성문 대궐로도 불렀다. 일제강점기 이후에도 이곳에서 꾸준히 제사를 지냈다. 그러나 1919년 고종이 승하한 이후 일제가 1921년에 창덕궁 서북쪽 옛때보단 자리에 짓고 새로운 선원전으로 사용하게 하면서 이곳은 비었다. 이후 이 땅은 조선저축은행 경성일보사 소유로 넘어갔다. 해방 이후에는 경기여자고등학교가 들어섰다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소유했다. 2003년 6월 미국대사관 기숙사 건립을 위해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던 도중 덕수궁 선원전터를 확인했다. 선원전터를 용산구 미군기지 내 부지와 맞교환하기로 합의하여 2011년 다시 한국이 소유했다. 미국 대사관저와 선원전 부지 사이에는 경계벽이 설치되었다. 2017년에는 선원전터 내에 아관파천 당시 고종이 걸었던 것으로 보이는 고종의 길을 완공하여 일반에 개방했다. 문화재청은 고고학 발굴 조사를 마치고 2038년까지 3단계에 걸쳐 선원전과 빈전인 흥덕전, 혼전인 흥복전 등 주요 정각과 부속 건물, 궁장 등을 복원할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진행 중이다. 구세군 중앙회관은 1926년 조선을 방문한 구세군 대장 브라멜 부스의 생일을 기념하여 모금한 미국 사관들 및 구세군 신도들의 위연금으로 1928년에 건축되었다. 건립 당시부터 1989년까지 구세군 사관학교로 사용되었는데 1959년부터 구세군 대안본영의 사무실 일부가 입주하면서부터 구세군 중앙회관으로 불리게 되었다. 벽돌조의 외관과 중앙현관의 4개의 기둥에는 신고전주의 양식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다. 구세군 중앙회관 옆으로 고종의 길이 있다. K스피릿 강나리 기자가 쓴 기사를 인용하여 이 길을 설명해 드리겠다. 1894년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의 주동으로 국모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을미사변이 일어났다. 그 이후 철군하지 않고 경성에 머무는 일본군과 친일 개화파의 이중 감시망 속에 사실상 궁궐에 감금된 상태였던 고종은 다음 해인 1896년 2월 11일 새벽 왕세자와 함께 당시 주한 러시아 공사관까지 이어진 120m의 길을 따라 피신했다. 고종의 길은 아관파천이라 부르는 사건 이후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 당시 러시아 공사관에서 덕수궁을 오갈 때 사용한 길로 추정된다. 1년간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던 고종은 1897년 2월 29일 경운궁으로 돌아와 234일 뒤 황제의 나라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제국주의의 소용돌이 속에서 기울어가는 나라를 다시 세우려는 마지막 의지를 불태웠다. 2012년 개봉했던 영화 가비에서 아관파천에서 대한제국 선포까지의 혼란하고 치열했던 순간들과 고종의 행보가 잘 나타난다. 고종은 아버지 흥선대원군과 아내 명성황후 사이에서 흔들리며 국제 정세에 무지몽매에 망해가던 나라의 비운의 왕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의병을 지원하고 늦게나마 양육강식의 제국주의 국제관계 속에서 약소국이 살아남을 방안을 모색했다. 대한제국 13년간 1905년 헤이그 밀사 사건과 고종의 강제 퇴위, 을사늑약, 1909년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 등 많은 사건이 일어났다. 바로 이제 이웅성은 또 가. 고종의 길을 나오니 정동공원이 나온다. 정동공원의 옆으로는 러시아 공사관이 있는데 공사를 하고 있었다. 옛 러시아 제국의 공사관이었던 이곳은 원래 왕실의 정원인 상림원이 있던 곳으로 정동에서 가장 높은 지대였다. 고층 건물이 거의 없었던 조선시대에는 러시아 공사관에서 한성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었으며 건물 또한 한성에서 가장 눈에 띄었다. 개화기에 조선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관련 기록을 보면 한결같이 러시아 공사관의 위용을 인상적으로 적어두었다. 이 일대가 예전에는 모두 경운궁, 즉 덕수궁이었다. 원래 왕가의 별궁인 명례궁이었으나 임진왜란 직후 행궁으로서 정궁 역할을 했으며 광해군 때 정식 궁궐로 승격경궁이 되었고 대한제국 때는 황궁으로 쓰였다. 1907년 고종 퇴위, 순종 즉위 이후 이름이 덕수궁으로 바뀌었다. 원래 1469년 남이의 영모 사건에 엮였던 조영달의 집터였다. 역적의 집이란 이유로 조정에서는 조영달의 집을 몰수했고 1470년에 성종이 이곳을 세종의 적팔남 영대군의 부인 송씨에게 내려주었다. 1년 뒤 송씨가 이 집을 다시 왕실에 바치자 이름을 연경궁으로 짓고 왕실의 별궁으로 삼았다. 1472년에는 의경세자의 사오인 의묘를 연경궁 후원에 세우기로 했다. 의경세자의 장남인 월산대군은 제사를 맡으면서 이곳을 하사받았고 연경궁은 월산대군의 저택이면서 의경세자의 제사를 모시는 곳이 되었다. 이후 1475년 의묘의 위패를 경복궁 안에 있는 연은전으로 옮겨 모시면서 연경궁은 월산대군의 저택으로만 남았다.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장인들이 점심 먹으러 많이 나왔어요. 덕수궁 중령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남도식당이라는 추어탕집에 줄을 섰습니다. 줄이 굉장히 기네요. 여기도 옛날에 덕수궁의 일부였죠. 지금은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중명전은 1897년에 경복궁의 지복제와 같은 황실도서관으로 계획되어 1899년경에 완성된 건물이다. 한성부 건축기사로 초빙된 미국인 다이의 설계로 1층 서양식 건물로 지어졌으나 1901년 화재 이후 정면과 양측면의 3면에 배랑이 있는 2층 건물로 재건되었다. 본래 이름은 수호컨으로 옥을 씻는 집을 의미했다. 1904년 덕수궁 대화제 이후 황제의 임시 거처로 사용되었던 공간으로
고종이 신료들이나 일본 관료들을 접견하는 장소로 이용되었다. 그리고 1905년 11월 일본에 의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장소로 사용되었고 1910년 한일 강제병합 이후 외국인들의 사교 클럽인 경성구락부로 사용되었다. 1925년에는 중명전에 화재가 발생하여 외벽만 남기고 소실되었다. 이후 건물의 형태를 변형하여 재건하였으며 광복 후 민간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문화재청이 2006년에 인수하고 2009년에 변형된 건물의 형태를 되찾는 공사를 시행하여 대한제국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하였다. 복원된 중명전은 전시관을 마련하여 대한제국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2층에는 문화유산 국민신탁의 사무실이 있다. 덕수궁 돌담길에서 다시 덕수궁의 설명을 시작한다. 덕수궁이 월산대군의 저택이 된 경위를 다르게 보는 의견도 있다. 월산대군과 성종의 어머니인 수빈한 씨가 남편 의경세자의 사망으로 세자빈의 지위를 잃고 궁궐 밖으로 나가 살면서 시아버지인 세조가 특별히 수빈한 씨와 그 자녀들이 거처할 곳으로 지어주었으며 이후 둘째 아들 성종이 왕위에 올라 그 어머니인 수빈한 씨도 왕대비가 되어 대궐로 들어가자 오롯이 월산대군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다. 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덕수궁에 있던 운교의 흔적이다. 덕수궁과 고래각사를 연결하는 다리였다. 경궁은 원래 궁궐로 쓰던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래각사가 멀리 있었다. 그래서 고종은 경궁 근처에 고래각사를 짓기로 했다. 그리고 부지로 쓰려고 경궁 남쪽에 있던 독일 공사관 터를 사들였다. 그 후 1901년, 1902년에 중화전을 짓기 위해 경궁 영역을 남쪽으로 넓히는 공사를 했다. 그러면서 당초 고래각사 부지로 쓰려던 땅까지 국력에 포함시키려고 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기존 경궁 남쪽 궁장을 따라 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국력을 넓히면 그 길을 폐쇄해야 했던 것이다. 경궁 남쪽 길은 각국 외교공관 직원들과 정동에 살던 서양인들이 많이 이용하던 길이었기 때문에 폐쇄 계획을 발표하자 각국 공사들은 반대 의견을 냈고 이에 고종은 경궁 남쪽 길을 없애지 않기로 했다. 대신 궁역에 포함시키려 했던 구 독일 공사관 터와 경궁 본궁 사이에 육교를 놓아 서로 연결시키고 다리 밑에 길을 놓아 통행에 지장이 없게 했다. 그렇게 지은 것이 이 운교이다. 이때 확장한 궁장을 따라 만든 새 길이 바로 현재 덕수궁 돌담길 산책로이다. (1904년 2월 29일에) 덕수궁 화재 사건이 발생하여 서북쪽 권역을 제외한 궁궐 거의 전역이 전소되었다. 당시 궐내 함령전의 온돌 교체 공사 도중에 바람을 타고 화재가 일어났던 것이다. 주요 목조 건물들이 대부분 소실되었다. 경복궁까지 헐어가며 애써 지은 궁궐이 2년 만에 다 불타버린 것이다. 원래 남아있던 두 채인 즉조당과 서거당도 이때 소실되었다. 역시 목조 건축물은 화재에 너무 취약하다. 대화재로 사실상 궁궐이 모두 소실되자 고종과 대한제국 정부는 황궁을 창덕궁으로 옮기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했다. 그러나 외국 공사관들과 가까운 경궁에 집착을 보인 고종은 결국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경궁을 재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당시 창덕궁으로 궁을 옮기는 것에 대해 고종의 반응은 굉장히 신경질적이었던 듯하다. 윤치호는 자신의 일기에 이하영에게 들은 궁궐이어에 대한 고종의 반응을 적으며 경궁에 유달리 집착하는 고종의 모습을 비판했다고 한다. 아마도 고종은 외국 공사관이 많은 동네에 있어야 그나마 안전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생각해보면 참 한숨 나오는 시대였다. 이렇게 한국가의 왕이 자신의 목숨조차도
지킬 자신이 부족했던 시대였으니 결국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버렸고